이 영상은 보통의 인생을 원하는 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한 발 늦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남들은 어떻게 미리 알고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사업을 하며 독특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손대는 투자와 사업은 모두 대박이 났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자산을 옮겨놓은 사람,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혼자만 웃고 있던 사람,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3년 만에 해내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을 두 번째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오늘은 그 비밀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회사를 매각하고 시간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부동산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면 이미 가격은 2배. 주식이 좋다고 사면 다음날 폭락.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면 누군가 이미 시작한 뒤 나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까? 자책도 했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진도준은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IMF가 터질 걸 알고, 분당이 개발될 걸 알고, 삼성이 반도체로 성공할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하지만 현실에는 타임머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타임머신 없이도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하지 않은 투자자들, 코로나 팬데믹 때 오히려 자산을 불린 사업가들, 모두가 패닉 상태일 때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저 또한 5년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3가지 비밀을 배운 후 5년 동안 수익과 자산을 연 37% 성장률로 5배로 성장시켜 엑시트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2가지도 엄청나지만 마지막 3번째 비결은 강력한 추진력을 달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이클을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뉴스에 반응합니다. 주식 폭락, 부동산 급등, 금리 인상, 그리고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2회차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사이클의 겨울이구나.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경제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합니다. 호황 뒤에는 반드시 불황이 오고, 불황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만난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2020년 코로나 때 부동산을 샀습니다. 모두가 세상이 끝났다고 할 때 말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살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정부가 돈을 풀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는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닙니다. 과거라는 데이터를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잠시 끄십시오. 대신 역사책을 펼치십시오. 1997년 IMF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0년 닷컴 버블 때 어땠는지,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게 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사이클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관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정신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 내 생각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투자한 주식이 20% 빠졌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큰일 났다. 팔아야 하나? 그리고 공포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가가 회복되죠. 하지만 2회차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네? 손에 땀이 나. 이건 공포 반응이야. 그런데 잠깐, 기업의 본질은 바뀐 게 없잖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 위험 신호일까? 아니면 그냥 시장의 노이즈일까? 이 짧은 찰나의 질문. 이것이 감정에 먹히는 것과 감정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 훈련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하기. 불안할 때,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질문하기.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화를 내도 저는 차분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감정을 관찰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탐욕스러워지고 있구나. 지금 공포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에서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비밀. 제가 20년 정체를 깨고 5년 만에 엑시트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눈 앞만 보지 않습니다. 항상 그 다음을 봅니다. 투자 대가 하워드 막스는 이를 2차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1차적 사고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 실적 좋네? 주식 사야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 사고는 다릅니다. 실적이 좋은 건 누구나 알아. 그래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년의 악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야. 차이가 보이십니까? 1차는 현상을 봅니다. 2차는 현상 너머의 심리를 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수만 봅니다. 조금 잘하는 사람은 이수까지 봅니다. 하지만 정말 고수는 3수, 4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저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그 다음엔 마치 바둑을 두듯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1차 사고. 금리가 올랐네. 대출이자 부담되겠다. 2차 사고. 금리를 올렸다는 건 경기 과열을 막으려는 거야. 그럼 소비가 줄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빠질 수 있어. 3차 사고. 하지만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시점이면 오히려 바닥 근처일 수 있어. 모두가 팔 때가 살 때일지도. 보이십니까? 같은 뉴스를 보고도 생각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들이십시오. 뉴스를 볼 때마다 그래서? 라고 질문하기. 금리가 올랐다.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진다. 그래서? AI가 대세다. 그래서? 이 질문을 3번만 반복해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멀리 다음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감정이었는가? 만약 다시 선택한다면 뭘 바꾸고 싶은가? 이 간단한 질문 3개, 이것이 여러분을 인생 2회차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타임머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귀라는 도구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번 달의 경험이 내년의 지혜가 됩니다. 1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1년 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인생 2회차를 살고 있구나.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인생을 2번 사는 밀도로 살 수는 있습니다. 사이클을 읽고, 감정을 관찰하고, 다음 수를 보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경험을 데이터로 바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복귀를 시작하신 분, 댓글로 복귀 시작이라고 또는 오늘 복귀할 주제를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회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